선거가 끝나고 북한 이슈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 간의 대북 지원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런데 여전히 북한과 미국 사이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황당한 논쟁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North Korea, I see they're testing short-range missiles. Been doing it a long time. I received a nice note from him recently. It was a nice note. I think we're doing fin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좋은 편지를 받았다, 나이스 노트를 받았다라고 이른바 과시,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북한은 우리 안 보냈는데 라며 반박했습니다. 이게 뉘앙스의 차이 갖고 싸우는 건 여러 번 봤는데 보냈다 안 보냈다를 갖고 사실관계를 갖고 이러는 건 처음 봤습니다. 김정은 친서 과시 하루 만에 북한 반박, 면박이죠 거의. 반박이 아니라 면박입니다. 북한 외무성. 최근 우리 지도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거 없다. 야 우리 안 보냈는데 네 무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사실 묵은 내용 흘리는 미국 지도부의 기도를 집중 분석해볼 계획이다. 조미 수뇌부들 사이의 관계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얘기거리가 아니다. 이기적 목적에 이용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거의 반박이 아니라 면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북한 보도도 오래 했고 국방부 출입도 꽤 오래 했는데 박승기 대변인께서는 기자 시절도 있으셨고 청와대에도 계셨으니까 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냈다는 게 맞습니까? 안 보냈다는 북한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하는 거는 양쪽 모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외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나이스 노트라 그랬어요. 노트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메모도 포함될 수 있고 메시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물밑으로 오는 어떤 그렇죠.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 어떤 교감은 있었다. 그것이 편지 형식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단계 지금 외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여기까지 갔을 수 있어요. 북한에서 비공개를 요청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공개하면은 너희들은 아니라고 부정해도 괜찮다. 여기까지도 가는 것이 외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까지 가요?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외교를 우리 얘기할 때 겉의 모습과 속에서 돌아가는 모습 그 똑같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외교적 언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외교는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또 그리고 다 모든 것을 포용할 것 같지만 뒤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총칼을 안 가졌을 뿐이지 엄청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거라고 보면 되고 저는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죠. 메시지는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만 그것을 드러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은 가장 크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김일성의 생일조차도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김정은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고 여기 이제 한 가지 같이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의 노련함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저께 해리스 대사가 글로벌 호크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그거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고리예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네. 북한 소식에 정통하시고 북한학과 주임 교수도 하셨고 북한 내부 사정을 아마 저희 중에서 가장 잘 아시는 박상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김정은이 김일성 생일에도 안 나타나서 일각에서는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으나 김정은이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주말이 지나고 오늘 미국과 대한민국 정상들 사이의 교감은 코로나19를 지원해주자, 북한을 지원해주자라는 메시지가 한미 사이의 교감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진짜 김정은이 아픈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국 때문에 남북 문제를 약간 소홀히 했던 게 있어요. 들린 거 있으세요? 혹시 김정은과 건강과? 아마 토요일 정도가 저는 가장 극성을 부렸다고 생각하는데 각 언론사에서 김정은 혹시 죽은 거 아니야까지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랬어요. 혹시 연락 못 받았어요? 비슷한 거 받았어요. 저는 놀란 게 언론 기관 책임자분들도 이걸 궁금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 나왔듯이 4월 15일 날 얼굴도 안 보여. 그리고 요즘 코로나 사태고 김여정이가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김정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첩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확인할 수 있고 미국도 확인할 수 있고 일본도 확인할 수 있고 중국도 확인할 수 있고
그쪽에 그래서 다 소스가 있잖아요. 박 그렇죠. 총장님은. 우리가 휴멘트 이게 꺾였다 해도 김정은의 신변에 관한 한은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알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한쪽은 노트라고 그러고 한쪽은 레드 뭐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애매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 정상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히려 재미를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위기에 몰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미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북미 관계가 대선과의 연관성을 항시 전략적으로 생각해 온 사람이란 말이죠. 아주 머리를 빨리 돌리면서 협상 전략을 국민을 바꿔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그레이트 윈. 엄청나게 이겨서 축하한다. 위대한 승리. 그러면 총선 승리하려고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이게 북한과 관련된 별 문제라고 봅니다. 딴 게 있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북미 관계를 중재를 했었지 않느냐. 이제 당신한테 힘이 생겼으니 북미 관계 나도 메시지를 보내겠지만 당신도 중재를 해달라. 뭐 좀 더 해봐. 예, 여기에 이제 북한도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답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나는 편지는 안 보냈다. 그 외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너 이야기 알아들었다.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유든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북미 관계라면 이게 우리한테는 비핵화도 중요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 추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북미, 남북 이 삼각관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느 정도 자율적인 자기 역할이 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징조로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